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폭스바겐 제타 리뷰를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준중형 차의 강력한 경쟁 포문을 연 독일산 브랜드죠. 폭스바겐 제타. 아반떼하고 거의 뭐 직접 경쟁인데, 뭐 한간에는 뭐 소나타랑 비교해야 된다 어쩐다는데, 등급으로 봤을 때는 아반떼랑 비교하는 게 맞죠. 아반떼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이제 가격대가 아반떼 CN7을 옵션을 그냥 제일 적당하게 넣고 사는 사람들이 2,300만 원에 산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할인을 받고 샀을 때 초창기에는 2,400에 팔았고, 올해 초에 21년도 초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할인 폭이 좀 줄어서 2,600에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누사님 그 가격대는 2,300만 원 차이가 크다. 아반떼 CN7을 2,300만 원에 출고하는데 2,600짜리 제타랑 비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난 그런 게, 아니 현대 기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뭐 제네시스가 뭐 M을 따라잡았다, BMW를 이겼다, 뭐 할 때 그럴 때는 비교해도 되면서, 꼭 이렇게 뭔가 신랄하게 비교 들어가려 그러면은 가격대가 물 건너왔잖아. 바다 건너오고 관세 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얘가 수입품이고 폭스바겐 독삼사 브랜드에 들어가는 폭스바겐인데, 아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또 하니까, 이게 뭐 꼭 자기들이 유리한 걸로는 비교를 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려고 비교를 안 하려 그래. 알았다. 그냥 알았다. 그러면은 그래, 비교하지 말자 이거야. 아반떼 CN7은 2,300이고 얘는 2,600이니까 300만 원 차이 나니까 독일 브랜드에다가 폭스바겐이고 워런티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줘서 나는 비교해도 된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하체우리기의 달인 박 팀장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갖고 왔더라고. 어제. 나 깜짝 놀랐어. 하체우리기 하는데, 아반떼 CN7의 일반 모델 말고 N9 .6의 터보 엔진 들어가 있는 그 CVT 미션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내가 CVT 미션은 안 된다고 깠더니 걔는 DCT 미션을 들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아반떼 그 N9이, N 말고 N9이 200마력이 살짝 넘는 데다 토크가 얘보다가 한 1.5 높아요. 얘는 25.5, 걔는 한 27 정도 되는데, 걔는 대신에 1600cc고 얘는 1400cc거든요. 난 엔진이 얘가 더 좋은데, 박 팀장이 이제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알았어. 근데 이제 박 팀장이 어제 좀,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이 부분은 정정해야겠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차를 타면서 다 괜찮다. 그리고 조금 타이어 공ገብ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보고 하면 나는 이 차의 세팅값이 좋다. 그리고 댐퍼나 스프링을 봤을 때 이게 나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토션빔의 구조에도 알루미늄의 브라켓을 넣은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리뷰했던 차 중에 없었거든요. 얘는 지금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는 이유가 토션빔 끝에 알루미늄 브라켓, 민성화 사진, 여기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떤 뒷바퀴 승차감의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얘기했더니 이제 박 팀장이 자기가 차를 박 팀장은 좀 세게 타고 왔단 말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나는 지금 며칠째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 팀장이 이제 저한테 리뷰가 이제 하체우리가 끝나고 나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하고 났더니 박 팀장이 자기가 아까 요거를 체크 안 하고 타서 그런 것 같다. 얘가 일상적인 타이어 공기압의 세팅은 33이에요. 33. PSI로 33, 바로 하면 한 2.1바나 2.0바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 차가 맨 앞에 왼쪽 타이어는 41 PSI, 오른쪽은 40, 뒤쪽 여기도 40, 저쪽이 34였어. 안 맞죠? 그리고 박 팀장이 좀 세게 타면서 33의 적정 공기압을 갖고 있는 타이어가, 이 타이어가 또 고성능 타이어도 아닌데 완전 그냥 싸구려 레디알 타이어인데, 겨울 대응도 안 되는 그냥 일반 레디알 타이어란 말이에요. 사계절. 여기에 41, 44를 앞에다 넣으면 당연히 주행 질감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주행할 때 웅웅거릴 수도 있고. 근데 박 팀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공기압 체크를 딱 하더니 박 팀장이 내가 이걸 체크 안 하고 타다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좀 깠던 건데, 노 사장님 그걸 어떻게 좀 편집으로 어떻게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 부분을 체크 안 하고 탄 건 이건 아마추어적인 실수 같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건 왜? 아, 박 팀장 네가 한 거는 나는 편집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진작 체크하지 그랬냐. 그래서 이제 박 팀장이 말대로 아반떼 N9이 이제 옵션 넣고 뭐하고 하면 얘보다 옵션이 조금 더 좋아져. 걔가 통풍 시트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걔는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DCT 7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력이 높아요. 근데 사실 DCT 7단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내구성이 안 좋으니까 걔가 건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 팀장은 그걸 까기만 할 게 아니라 허용 토크가 걔가 한 30 몇 정도 나오니까, 아반떼 N9이 엔진 토크가 한 27 정도 나오니까 내구성이 어느 정도는 받쳐질 거 아니냐라고 박 팀장은 이제 좋게 의선 형한테 갑자기 왜 아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주관적으로 박 팀장도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뭐 리뷰할 때 우리가 서로 합을 맞추고 하진 않거든요. 서로의 그 바라보는 관점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니까. 근데 박 팀장은 이제 그거 좋게 보는데, 나는 아니다, 건식이기 때문에 그건 좋게 볼 수가 없다. 라는 부분에 이제 팽팽하게 대립이 있는 거고, 리어 서스펜션에 멀티링크가 들어간 거 나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걔가 월등히 좋은 게 맞죠. 얘는 아무리 토션빔에 얘가 내구성이 좋고 뭐 얼라이가 틀어지지 않고, 얘가 가해 쪽에 가생이에다가 이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어서 승차감을 아무리 잡았다 하더라도 아반떼 N9의 멀티링크를 얘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나는 인정. 자, 박 팀장이 말하는 아반떼 N9의 207마력 정도 되는 엔진이 얘보다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걔가 마력에서는 튀어나가는 맛이 있겠지만, 걔는 1600cc고 얘는 1400cc예요. 배기량에 따른 세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연비에서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얘가 연비가 월등히, 내가 지금 타보니까 지금 기름을 절반도 안 썼어요. 한 45% 정도 쓴 것 같은데, 트림 미터가 지금 350인데, 이게 출고될 때 최초에 그게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내가 타고 다니면서 느껴지는 연비가. 그리고 얘가 마력은 이 150마력이지만 0.4에 얘가 엔진 구성이, 어제 하체 우리기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엔진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수냉식 인터쿨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엔진의 어떤 구조 같은 게 잘 짜임새가 있어서 25.5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엔진에서 얘가 월등하게 점수를 주고 싶단 말이죠.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신의 8단 미션은 그냥 사랑스러워요. 초지일관 부드럽고 동력 전달에 있어서 로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지금 잘 나오는 거고, 모든 상황에서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 팀장은 지금 이 차를 보면서 아반떼의 N9의 2670만원짜리인가? 그 차가 상품 구성이 더 좋다라고 결론을 줬지만, 저는 사실 그 차가 가격 대비 옵션이나 뭐 좋은 거 맞아요. 리어의 멀티링크도 좋은 게 맞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력이나 타고 다니면서 아반떼가 풍기는 어떤 그 하차감과, 제타가 아무리 폭스바겐의 싸구려 차라 하더라도 폭스바겐의 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 차가 옵션이나 뭐 이런 소재에서 아반떼 N9보다 좀 처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내가 뭐 현대를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나는 사실 265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이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가속을 딱 때리기 시작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이런 차급의 오토미션들이 이런 가속을 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쭉 뻗는 맛이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물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받은 지는 약 2달 가까이 돼갑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PPL을 찍을까? 아시죠? 저는 제가 직접 써보고 좋지 않으면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써보고 좋지 않은 건 안 하죠. 제가 이 제품을 받고 지금까지 2달여 가까이 시간이 지났던 이유는 설치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면 얘는 사실 환기청정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기청정기를 사면 박스 뜯어서 안에 비닐만 벗긴 다음에 전원 꽂고 틀면 돼요. 근데 얘는 제가 처음 이 PPL을 하자고 미팅을 잡아서 제품을 받았을 때 난감한 거죠. 박스가 이렇게 요 크기로 박스가 오거든요. 근데 얘는
거실이나 안방 같은 바닥에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창문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지금 집에서 설치한 거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뭐 집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이 창문에 달리는데 부엌 쪽에 있는 창이든 방에 있는 작은 창에는 이렇게 달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제 집에 거실에 설치한 건 제가 직접 설치한 건데, 이걸 받고 제가 오랜 시간 뜸을 들인 건 과연 이 설치, 제가 남자들 중에 최고 똥손이에요. 저는 사실 손으로 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차 정비를 하다가 때려친 이유가 이 손이 문제예요. 저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얘를 이 창문 틀에 얘를 달고 요 위에 얘를 껴 넣어요. 그리고 요게 위아래로 늘어나면서 높은 창이든 낮은 창이든 이렇게 보면 요 위치가 다 그 거실 창의 위치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맞게 이 패널이 나가는데, 얘를 달고 이쪽은 만질 필요 없이 이런 샤시 창에 딱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얘를 이제 바람이 새지 않게끔 이 실내에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그대로 닫으면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의 창하고 안쪽 창하고 이 틈으로, 이 창문 틈으로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건 얘예요. 얘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를 막으면 바깥쪽하고 안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자, 얘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깥의 기온과 안의 기온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름에는 안이 시원하고 밖이 덥고, 겨울에는 밖이 춥고 안이 덥기 따뜻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손실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얘를 뜯어보면요, 이 안에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밖의 온도와 실내 온도를 3도 이내로 줄여줄 수 있게끔, 우리 사무실에도 쓰고 있는 저런 전열 교환기, 공기청정기 겸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외부와 실내의 온도를 급격하게 차이 나는 걸 막아주게끔 하는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헤파 필터 있고요, 일반 필터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받고 여기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일반 남자들이 얼마만큼 기계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설치를 못하면 이 기계는 저는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노사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집에서 설치하는데 정확히 25분, 30분이 안 걸렸어요. 나 같은 똥손이 설치하는데 그 정도면 일반인들은 20분 이내에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설치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외부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일단 집에서 창문을 다 닫아요. 다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돌려봤던들 실내에 있는 먼지는 공기청정기가 흡수를 하겠지만, 필터에 포집이 되겠지만 산소의 양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가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자, 얘는요, 창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바람이 뒤로 들어가서 1차 필터를 거쳐서 전열 교환기를 거쳐서 온도 변화를 줄이고 헤파 필터를 거쳐서 이쪽으로 바람이 나옵니다. 물론 실내에 있는 공기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공기도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실내에 있는 공기도 공기청정을 하고요, 외부에 있는 공기 중에 좋은 산소,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빨아당기고 실내에 있는 나쁜 공기는 다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를 차단을 시키고 필터에서, 실내에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로 먼지를 제거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 산소가 듬뿍 담긴 공기를 이쪽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집에다 놓고 틀면 지금처럼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기 힘들 때, 한여름에 더울 때 창문을 활짝 열기 힘들 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저는 온도 변화에 따른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실내에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자, 이 제품은 여기에 있는 작동들이 지금 여기 전원이 없어서 제가 꼽지를 못했는데 여기 작동도 되게 쉬워요. 가격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스마트 기능이 있는 것과
스마트 기능이 없는 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마트 기능이 있는 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스마트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제품의 기능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단점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퓨어싱크의 환기 청정기. 자, PPL을 칠판에서 하는 거죠. 왜? 그만큼 고가의 가격이고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제품군을 판매하고 싶은 우리 사업자 광고주분들, 노 사장은 이렇게 중요한 PPL은 칠판에서 면밀하게 분석이 들어갑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을 과감없이 까발리는 제품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알려줘야만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자, 노 사장이 지금 설명하는 퓨어싱크 환기 청정기의 장점이 뭐냐? 신선한 공기. 실내에서만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공기는 먼지만 제거될 뿐 실내의 산소량이나 공기청정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퓨어싱크의 환기청정기는 외부 바람을 유입시켜서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거실이든 방에 신선한 공기, O2의 양이 항상 늘 빵빵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설치 기사가 방문해서 뭐 창문에 뭐 달고 뭐 좀 부담스럽잖아. 시간 맞춰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직장 생활하다 말고 이걸 맞춰. 노사장 같은 똥손도 30분 안에 설치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20분 안에 아주 가볍게 설치가 된다는 거고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설치가 됩니다. 대한민국 생산 아주 중요하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요새 K 뽕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하죠. 낮은 소비 전력,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파워 청정과 공기 정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집에서 돌려보시면 집안의 공기가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수치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급진 디자인,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창문에 달아놓으면 뭔가 집안의 품격과 내 집의 어떤 값어치가 올라요.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오우씨, 뭔가 딱 봐도 비싸 보여.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가격. 와, 더럽게 비쌉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요새 LG나 샴숑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의 일반 공기청정기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많아요. 엄청 팔린다고 합니다. 그 제품들의 필터 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하지만 퓨어싱크는 헤파 필터와 일반 필터의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고, 헤파 필터는 1년에 한 번, 일반 필터는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사용 주기에 따라 다른데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노보스몰에서 지금 구매하시면 필터를 넉넉하게 노 사장이 보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설치가 가능합니다. 남자들 조립하고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꽤 재미와 쏠쏠함을 느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창문이 이렇게 열리면 여기가 요만큼이 열려야 돼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기계가 이렇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진 디자인의 집에 비싼 물건이 있는 것처럼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격과 창문에 부착된 이 부담스러움을 퓨어싱크 본사 사이트나 제 집에 설치한 사진을 자세히 보시고, 야, 이게 노 사장이 말하는 대로 창문이 딱이에요. 근데 열려있다고 어디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디자인 부분이 되게 좋고, 요 위에 패널 쪽에다 지금 시계를 달려고 시계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인테리어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요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사야 되는 거죠. 창문에 다는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환기를 해서 바깥의 공기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어디로 가? 다시 자리로 갑니다. 보셨죠, 여러분? 이 제품은요, 장점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확신을 해요. 제가 지금 집에서 장착해서 한 달 가까이를 쓰고 있고요. 제품을 받아서 설치할 때 사실 처음엔 망설였는데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외부 바람이든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외부에 있는 찬바람이 들어온다, 더운 바람이 들어온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도 얘가 필터의 구성이 일반 공기청정기랑 달라서 약간 낙엽이 있는 곳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미세하게 나는데, 저는 사실 거실에 살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 대표님은 낙엽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나는, 그러면 나는 더 좋지. 자연 바람 소리가 나니까. 자, 이 퓨어싱크의 환기 청정기.
여러분 지금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가격과 제품명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고요. 곧 렌탈 서비스도 시작이 됩니다. 월 사용료를 내고 렌탈해서 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렌탈도 가능한데, 사실 저는 렌탈 요금이 계속 나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카드나 조금 목돈이 들어가지만 이 좋은 기계를 사서 집에다 두면, 특히나 자녀분들을 키우고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산소의 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나 기관지에 민감하신 분들도 적극 추천합니다. 노 사장이 공기청정기를 되게 많이 민감해하고 여러 대를 쓰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도 공기청정기가 2개가 돌고 있어요. 집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달면 창문을 닫아도 산소나 공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겨울,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지금 시즌에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제가 사실 3주 전부터 광고를 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공기가 좋았잖아요.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우리나라가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달 필요가 없는 거죠. 외부 공기가 좋은데 이걸 뭐하러 다뤄? 창문 열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공기가 나빠진 거지. 이때다 싶다 하고 제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노보스몰에 들어가셔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바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얘가 이제 이렇게 이 미션이나 엔진이나 흐름은 살짝 끊겼는데, 얘가 이 엔진에서 쏟아져 나오는 출력을 받쳐주는 이 미션이, 보통의 E급의 차들은 미션이 이제 토크 컨버터의 락어 클러치가 빠르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약간은 동력 손실이 생겨요. 밟았을 때 바로바로 못 가고, 부드러움만을 위해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동력 전달에 약간 로스 구간, 잃어버리는 구간이 있는데, 얘는 아이신 8단, 이 아이신 8단을 얘네가 저렴한 걸 넣었다 하더라도 아이신 애들이 6단, 8단 이 전륜 미션을 만들 때 기본 빠따가 굉장히 강한 빠따, 얘네가 구력이 있단 말이에요. 빠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 빠따, 이 아이신 빠따가. 그래서 얘네는 부드럽지만 동력 전달을 함에 있어서 락어 클러치의 작동 여부도 상당히 민첩하고, 이 미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 단수의 변함에 있어서 뭐 3단이 됐든 4단이 됐든 5단, 6단, 7단, 8단 들어갔다 뭐 킥다운 했을 때 갑자기 딱 내려갈 때도 딱 들어가는 거 보면 살짝 늦는 건 터보레그가 있어서 늦는데, 미션이 멍청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동력 전달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E급의 차들, 2천만 원 초중반대에 우리가 구매하는 차들을 볼 때 과연 E급의 차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무엇에 최우선점을 두고 차를 사야 되느냐? 과연 옵션이냐? 디자인이냐? 파워트레인이냐? 안전이냐? 사실 E급의 차들은 안전도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왜냐면 E급의 차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안전에 관련된 이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데다. 그리고 하체의 구성도 제가 아반떼 N에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준중형을 탈 때나 중형을 탈 때 제일 먼저 느끼는, 누구나 다 느끼는, 중형을 타면 야, 확실히 승차감이 좋다. 서브 프레임과 메인 프레임의 체결 방식이 이 준중형과 중형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중형부터는 무조건 서브 프레임에다가 부실을 넣는단 말이에요. 준중형들은 다 안 넣어. 그렇기 때문에 싼마이 승차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스프링과 댐퍼의 마지노선인 어떤 그 알루미늄을 조금 써가지고 그걸 잡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형을 이기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E급의 차들에서 나는 그렇게 승차감이라든가 디자인, 옵션만 갖고 차를 고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사실 디자인만 봤을 때 얘가 아반떼 이번에 CN7이 디자인 멋있게 나왔지. 근데 이 제타는, 이 차가 디자인이 구린가요? 이 폭스바겐 제타 디자인 이쁘잖아요. 타고 다닐 때 하차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차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디자인, 나는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디자인의 구성이, 나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 화면이나 여기가 사실 아반떼에 비해 좀 구린 거는 있어. 근데 핸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에 관련된 반자율까지 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 앞차와의 차간거리 되게 똑똑하더라고. 어제 내가 퇴근할 때 차 막히는 데서 해봤는데, 계기판이나 이런데 대시보드나 이런 게, 나는 얘가 디자인 면에서 아반떼보다 뒤지는 게 있다라고 보질 않아요.
단지 하나 사이드 미러가 안 접혀. 미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뭔 소리야 그러는데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게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 생산은 아니고 멕시코 생산, 미국에 납품,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멕시코 생산인데 미국에서의 주력 판매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걔네들이 안 접잖아요. 미국 애들이.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싸제로 뭐 한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주고 싸제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빼고는 나는 사실 얘가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실내 그리고 의자는 내가 봤을 때 아반떼보다 월등히 좋은 의자가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장거리를 가도 괜찮은 의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노 사장 그 터널에서 왜 선글라스를 내리냐? 아, 이 선글라스는 터널에서 써도 시야가 잘 보이는 현재 로보스 인더스트리 한정판으로 나온 우리 야봉이들 로보스 팬분들이 노 사장이 생산하면 사주겠다 해서 그들을 믿고 제가 300개 한정 생산을 했는데 절반밖에 안 나갔어요. 배신당한 거죠. 믿었던 로보스 야봉이들이 배신을 때리면서 현재 재고가 100몇 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